여러분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 의식 혹은 생각을 떠올릴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신을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신은 나일까 아니면 우주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 질문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나 혼자만의 존재일까? 아니면 사회와 우주, 역사의 일부일까? 나의 생각과 감정은 개인적인 것일까? 아니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예술 작품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개인의 영감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쌓이고 발전해온 결과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의를 외치며 사회를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그를 통해 움직이는 것일까요? 헤겔은 바로 이런 물음을 통해 정신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은 나의 것이자 동시에 우주의 것이며 개인의 의식은 전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 정신은 나인가, 우주인가? 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헤겔이 말한 정신의 의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헤겔 철학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겔은 19세기 독일 관념론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정신을 철학의 핵심 주제로 삼았죠. 그가 말한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신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며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을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정신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흙과 물, 햇빛과 공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씨앗은 결국 나무가 되고 숲이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개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그리고 우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합니다. 헤겔은 이를 개인 정신, 객관 정신, 절대 정신이라는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개인 정신은 나의 의식과 마음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세계죠. 객관 정신은 법, 도덕, 제도처럼 사회와 문화 속에 드러나는 정신입니다. 절대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과 같이 인류 전체의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는 영역입니다. 즉, 정신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우주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발전하는 힘이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결이 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인간 개개인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바다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헤겔의 정신은 우주적이다라는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정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신이 나인가, 우주인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정신은 나인가, 우주인가라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어봅시다. 음악은 한 작곡가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문화 속에서 살아남아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집니다. 이때 음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정신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결단에서 비롯되었지만 곧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회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순간 그의 정신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역사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가치와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넘어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신이 곧 역사의 흐름 속에 편입되는 방식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험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개인의 생각을 나누지만 그것은 곧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분명 개인에게서 출발했지만 곧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정신이 나이자 동시에 우주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사실을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정신은 우주적이다라는 철학적 명제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정신을 고립된 섬으로 보지 말고 연결된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동시에 더 넓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나의 정신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사회와 인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 만족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헤겔은 객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즉, 나의 정신은 법과 제도, 문화와 도덕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의를 지향하며 협력하는 태도는 곧 나와 공동체 모두를 성장시키는 정신의 실천입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정신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활동이나 종교적 명상, 철학적 대화는 우리 정신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차원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절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째, 나의 정신을 미래와 연결해야 합니다. 내 선택과 행동은 단지 오늘의 나만이 아니라 내일의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의 정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신을 단순히 나의 것으로 축소하지 않고 우주와 인류와 연결된 것으로 바라볼 때 더 넓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헤겔이 말한 정신은 단순히 철학 교과서 속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나의 개성, 나의 자유, 나의 선택.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가, 사회, 문화, 그리고 전 인류가 공유하는 흐름 속에 있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개인일까? 아니면 사회와 역사의 일부일까? 이 질문은 곧 헤겔이 던진 물음과 같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은 개인과 전체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고.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는 개인들의 정신을 통해 성장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정신은 서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사유는 이어집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를 단순한 물질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입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장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인간의 뇌 역시 수많은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하나의 의식을 형성하죠. 작은 신경세포 하나는 그 자체로 의식을 가지지 않지만 연결될 때 비로소 정신이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정신이 모여 인류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술에서도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은 그의 개인적 창의성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20세기라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감이 역사적 맥락과 만나 새로운 예술이 되는 거죠. 음악, 문학,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시작했지만 그것은 곧 인류 전체의 정신으로 흡수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신은 나인가, 우주인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이분법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은 나이면서 동시에 우주이고 우주이면서 동시에 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사유와 선택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흐름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사실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정신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단순히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길러진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정신을 사회와 인류를 위한 기여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읽은 책, 내가 만든 글, 내가 남긴 말 한마디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여가 결국 인류의 정신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우주적 차원의 정신을 경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예술, 철학적 대화는 우리를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더 큰 정신으로 연결시킵니다. 헤겔이 말한 절대 정신은 결코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개인적인 불평과 집착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 인류와 우주와 연결된 더 큰 정신으로 확장할 것인지 이 선택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헤겔이 남긴 질문은 단순히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지를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